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댓글 달린 현대건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 지점에서 매수 타점이 안 나올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트를 절대 대충 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정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대건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차트를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현대건설 차트를 보여드릴 때 아니면 다른 차트를 보여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서 이 모든 매수 타점과 종목 선정 방법을 함께 이 차트에서 표시해 갖고 실전으로 이번 주에 봐야 될 종목 또 오늘 오늘 미국장에서 봐야 될 종목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제시를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세선 긋는 방법. 자, 기준점이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대건설 차트가 2024년 12월 9일 여기가 제일 최근의 저점입니다. 그죠? 최근의 저점이 2024년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기준점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 기준점으로 놓고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준점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옛날 같았으면 이 추세선은 300~400년간을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선배들께서 제일 유용하게 쓰는 그런 추세선입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자, 그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지점을 제일 밑에 지점을 긋고 그 다음에 굵직한 이 지점을 어떻게 해요? 자,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가 기준점이고 이 꼭지점이 기준점이고 요 변곡점이 기준점입니다. 이 두 지점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4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선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작도를 하면서 이어나가는 수고로움을 곁들였겠죠. 그렇지만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컴퓨터로 이렇게 우측 확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측 확장을 하는데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또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라 생각하고 요 추세선 그린 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죠. 네?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측으로 확장에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 유형으로 가서 제가 좋아하는 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해서 추세선을 넣으면 저와 같이 이런 추세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굵직한 두 개의 임의의 지점, 상승 추세가 생겼다라고 생각되는 임의의 지점은 내가 정할 수가 있다. 문제는 왜 이걸 긋느냐 이 문제죠. 이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이 추세선을 닿을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선조들도 그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걸 중고등학생들이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추세선 가도 어때요? 닿지를 않습니다. 너무 멀어져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제는 두 번째 추세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굵직한 변곡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여기 굵직한 변곡점이 나왔죠. 그러면 두 개의 확정된 변곡점은 바로 이 지점과 요 지점과 여기 나와 있는 이 변곡이 뭐예요? 확정된 두 지점이죠. 그럼 이 두 지점을 이어서
이 두 지점을 이어서 우측 확장으로 하는 추세선을 긋겠습니다. 자, 여기 변곡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저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대충 그리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대충 그리면 안 돼요. 숫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칸 한 칸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도지가 나오고 변곡의 징후인 도지가 나오고 결국에는 추세선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갔죠?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쓸데없이 이 추세선을 긋고 있을까요? 예,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닿는 곳에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니까 이곳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수없이 옛날부터 이 추세선을 그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한 군데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고 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런 데서 어때요? 이런 데서 절대 저는 쫓아가지 않고 제 제자분들도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계속 갔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닿는 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언제죠? 바로 9월 23일이었습니다. 9월 23일 날 정확하게 상승 추세선을 두 번째 상승 추세선이죠. 다시 왼쪽으로 쭉 가볼게요. 처음 추세선은 안 닿고 두 번째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첫 번째 여기에서는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때요? 두 번째 추세선이 닿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못 사고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 현대건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대형 우량주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합쳐도 350 종목이나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갖고 놀고 있다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놓고 닿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기능을 익히시면 어때요? 여기에서 알람이 오게끔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마다 추세선을 제대로 그었는지 안 그었는지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실전 매매에서는 이 가격대를 대충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알람이 올 수 있게끔 해놓으면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는 알람이 옵니다. 그때 시장을 봐도 늦지 않습니다. 현대문명을 이용해서 이 얼마나 간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머리만 쓰면 여러분들이 굳이 장을 보지 않아도 종목에서 매수 타점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 근처에서 저한테 제 영상 보고 댓글 보내주신 분은 이 근처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가격이 아래로 하락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추세선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정신 집중하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거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추세선 라인을 여러분들께서 못 찾으셨다니까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추세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변곡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변곡이 있는데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면 이 추세선 부근에서 어때요? 이 추세선 부근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이중바닥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이중바닥 W자라는 매수 타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아내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훈련하느냐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방송 제대로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잘 안 되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여러분들 자제분들과 함께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선에 닿은 요인도 있지만 두 번째 지지 요인은 여러분들한테 아직 안 가르쳐 드린 이 이중바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올라갔으니까 말이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100% 놓는 투자 습관과 손절을 100% 놓는 그런 생활화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제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바닥이 나왔다라는 걸 본 차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밑에 있는 MACD에서는 앞으로 배울 매수 디버전스 현상, 제 매매 기법, 패턴 매매 기법에서는 가장 유용하고 확실하게 사용되는 매수 타점 잡는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중바닥과 무엇? 매수 디버전스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매수 디버전스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시고 아니면 제 유튜브에서 그런 걸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수 디버전스 쳐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수 디버전스는 다음 주나 아마 다다음 주쯤에 그 정의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매수 디버전스를 어떻게 찾는지를 각종 한국 차트, 미국 차트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직접 찾아보시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잘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제가 확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건설이 제가 긋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지지선이 요 추세선 근처에서 몰려 있었고 운 좋게 여기서 한번 튀었다가 다시 떨어졌지만 그 뒤에 이렇게 운 좋게 많이 상승하는 약 한 25%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한 30% 정도 운 좋게 상승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리고 조금 이따 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미국 주식이 나오면 미국 주식에서도 오늘 바로 이 지점이 매수 타점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부터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이유를 근거와 이유를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저도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짧은 스탑을 놓고 대응하고 매매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옛날 것만 갖고 하니까 눈에 이렇게 안 익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 거를 여러분들께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제가 몇 종목을 찾아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CJ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CJ인데 지금 이 일봉 차트를 쭉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이중바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중바닥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이 나온 걸 여러분들께도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뭐라고요? 이 지점이 이 날짜가 정확하게 매수 날짜가 되는 겁니다. 운 좋게도 이중바닥을 치고 바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상승할 수도 있고 이틀, 3일, 일주일 만에 상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물론 여기서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죠. 그 떨어지는 케이스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절을 놓고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최선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두 지점을 이었습니다. 여기가 기준점이고 여기가 두 번째 기준점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닿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럼 새로운 상승 추세선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기 변곡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변곡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지점을 이었습니다. 두 개의 지점을 이었죠. 자, 어떻게 됐나요? 쭉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도 계속 크게 뚫리지 않고 기준선
상승 추세선을 여러분들께도 요 근처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는 여기 변곡이 나왔죠. 처음 두 개를 잡을 때는, 기준을 잡을 때는 이 지점과 확대를 해보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지점. 자, 새로운 추세선을 한번 심심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어디냐? 이 지점이죠. 새로운 변곡점. 자, 새로운 변곡점은 여기 기준점은 똑같지만 여기에서 저점이 하나 발견되고 그 다음 날, 그날, 이날과 이 다음 날 도지가 생성되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갈 때 이 두 개가 기준점이라면 여기에서 또 무엇이 나왔나요? 매수 타점이 나왔죠. 그죠?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나오고 도지 캔들이 발생한 걸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하니까 정확하게 추세선에 닿고 도지 캔들이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니를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앞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닿았을 때 상승 확률이 높으니까 다른 때는 매매하지 말고 이렇게 닿은 지점에서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아, 정말 상승 추세선이 확률이 좋은지 나쁜지.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5, 10, 20, 60, 120이라는 아무 쓸모없는 액세서리를 HTS나 여러분들 MTS에서 보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직접 그리는 추세선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진짜 올라가는구나. 3번 중에 2번은 올라가는구나. 5번 중에 3번은 올라가는구나. 50% 이상만 돼도 그 확률이 얼마나 큰지 모르실 겁니다. 왜? 짧게 손실 보고 크게 먹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차트를 쭉 이제 보여드리면 두 번째 부분에서 어때요? 여기에서 닿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세선에서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지금 CJ가 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중바닥도 되고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중바닥도 되고 추세선에도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얼마냐? 16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그럼 16만 3천 원 정도에 어떻게 해요? CJ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알람을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CJ 16만 3천 원 되면 나한테 알람을 보내라. 그래서 16만 3천 원이 오면 하던 일 잠시 밀어놓고 최선을 확인해 본 다음에 정말 닿았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손절을 2% 놓을 건지 1% 놓을 건지 여러분이 결정해서 매매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반드시 HTS상에서 대기를 시켜놔야 됩니다. 마음속에 손절을 놔두는 건 전혀 쓸모없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안 하느니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CJ를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추세선에 닿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안 닿고 올라가면 어떡하죠? 안 닿고 올라가면 할 수 없죠. 뭐 안 하면 되지. 주식시장에 CJ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요새 이제 삼성전자며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회사와 또 반도체 생산 회사가 올라가니까 또 분주해지는 게 뭐가 있나요? 반도체 생산하는 장비를 만드는 굉장히 수없이 많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자, 그럼 제주반도체를 어떻게 최선을 긋지?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저점에서부터 두 개를 이었습니다.
두 개를 딱 이었더니 닿는 곳이 여기 한 군데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손실 보고 나왔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추세선을 그을 데가 없느냐? 아닙니다. 보세요.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지. 자, 추세선을 여기가 제일 저점이니까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두 번째 정확하게 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기준점이고 이 날짜가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요 날짜 도지가 나온 이 날짜가 두 번째 기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해져야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제주반도체는 어제와 오늘 추세선에 닿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CJ는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미 추세선에 이번 주에 닿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추세선에 닿았죠. 그리고 오늘 운 좋게도 뭘로 끝났습니까? 도지 캔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짧은 이중바닥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요인이 하나 더 있느냐? 지지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추세선도 지나가는데 무엇도 있다? 이중바닥, 수평 추세선.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보를 얻으려면 천리밖에 정보, 100km, 200km, 1000km 밖에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트나 이런 것들은 복사가 가능하니까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갖고 돈을 벌고 싶으니까 모두 다 비슷한 형태의 차트를 보고 똑같은 형태의 차트를 보고 똑같은 형태의 추세선과 이중바닥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기술적 분석 지표입니다. 앞일을 알려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스탑을 2% 놓을지 3% 놓을지 1% 놓을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무엇이에요? 제주 반도체에 대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뚫리면 어떡합니까? 뚫리면 할 수 없죠 뭐. 나는 스탑 2%만 놓고 나올 거야. 아니면 나는 스탑 3%만 보고 나올 거야. 또는 나는 이번에 손실 5% 정도는 감수하고 반도체가 좋으니까 한번 버텨볼 거야. 근데 스탑을 안 놓는다. 큰일 날 짓이죠. 그렇게 안 놓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겠어요? 가격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태까지 벌었던 거 그 한타에 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승률이 7, 80%야. 그런 사람이 왜 돈을 못 버느냐? 벌 때 작게 벌고 깨질 때 많이 깨지니까. 그걸 완전히 투자 습관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손실은 적게 보고 이익 볼 때는 크게 보는. 그래서 10번 매매해서 6번이 깨지더라도 계좌는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 상대로 제가 트레이더를 만들고 훈련을 해드리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스탑을 반드시 놓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 반도체를 봤는데, 자, 다음 주에 어때요? 다음 주에 제주 반도체가 올라가는지, 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또 올라갔을 때는 이익 실현을 어떻게 하고 또 손절을 어떻게 올려서 익절로 만드는지. 그래서 하방을 자꾸 막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주식 투자도 결국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자, 이런 그림 공부에 대한 걸 청소년들이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이해하고 훨씬 더 잘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그 친구가 이제 투자산 운용사 시험도 보게 해서 합격을 하고 자산운용사에도 취업을 하고 또 운용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평생 할 수 있는 이런 주식 재테크를 함께 공부하신다면 더욱더 뿌듯하고 흐뭇한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